화성, 동탄, 김포, 하남, 남양주, 용인, 수원 등 경기도 내 과밀학급으로 고민하고 있는 신도시들인데요. 과밀학급이란 한 학급당 28명의 학생 수가 넘어가는 학급을 말합니다. 학교 교실에 아이들이 많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편안해야 할 공간이 답답하게만 느껴지고 배움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율도 증가하겠죠. 한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실제 크기로 따져보면 한 학생당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고작 0.5평. 책상과 의자를 놓으면 앞뒤로 움직이기조차 힘들다는 건데요. 그래서 과밀학급의 현 상황은 어떤지 학부모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한 반에 34명에서 6명 정도가 좁은 공간에 인구 밀집도가 높게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간의 스트레스도 높아서인지 서로 다투는 경우도 많고, 이걸 제재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또 피로도도 높아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활발한 아이들의 활동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이 아이들에게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없었나요? 과학실을 썼었어요. 그냥 교육 환경이 애들이 하루 종일 머물 만한 공간은 또 아닌 곳에 교실로 써서 거기에 상주하게 한다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음악실이라는 건 방음이 되어 있는 교실에서 뭔가 악기를 연주할 텐데 그걸 다 교실에서 해버리면 소음 같은 것도 옆에 판에 전달이 되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네, 환경적으로도 네, 악영향이 계속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라는 점이 있나요? 제가 느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랑 이제 동일 조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예산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과밀학교의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돼요. 정체되어 있는 교육 정책이 이제 빨리 시행되어서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이제 즐거운 학창 시절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밀학급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과밀학급 학교는 대표적으로 사실 신도시에 좀 몰려 있고요. 선생님들한테 제일 피해가 있어요. 25명 아이들한테 하는 선생님과 35명한테 하는 선생님이면 30% 이상 차이 나잖아요.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권에도 위협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거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전염병들이 취약해지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굉장히 좁은 밀집도의 아이들이 이제 몰려 있는 거거든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운동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학교가 복도가 있는데 양쪽으로 교실이 있답니다. 양쪽으로 학교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면 혹시 여름에 에어컨 고장 날까 봐 점점 금강한답니다. 바람이 안 통하죠. 교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물건을 써도 2배로 쓰면 내구 연한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자도 더 빨리 망가지고요. 교실실 의자들도 하루에 한 번 누가 의자를 앉아야 되는데 하루에 3번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망가지고 시설들이 빨리 노후화되고 어떨 때는요 고등학교 못 갑니다. 화성에 동탄에 있는 학교를 못 갑니다. 학교 크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넘쳐서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게 과밀학교, 과대학교의 문제점입니다. 과밀학급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요? 처음부터 신도시를 계획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국토부나 LH가 우리 신도시의 대부분들을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신혼부부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부분이 많이 왔어. 그러면 학교 용지를 빨리 대체해가지고 교육부가 받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게 단절되어 있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전체에는 학교가 남잖아. 그런 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학교를 허가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허가를 합니다. 아이를 낳는 동네에 더 많이 애를 낳을 수 있게 국가가 전향적으로 가장 빨리 짓고 증축하고 또 바꿔야 될 문제이고요. 지을 때 제발 좀 예쁘게 좋게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제발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는 시설로 줘야 되지 않을까. 과밀을 줄이고 배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신 통합지원 조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들려주시겠어요?
통합 지원의 가장 중점적인 사항들은 첫 번째 예산 지원이죠. 학교 가족들이 생기는 문제를 가장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제 예산 지원과 그다음에 인사 지원, 계획을 세워서 인사가 필요하면 빨리 지원될 수 있는 인사 지원. 요즘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잖아요. 근데 과대 과밀학교에는 그 인사 지원이 반드시 더 필요하죠. 얼마 전에 첫 번째 회의를 했거든요. 여러 시설 과장님들, 그다음에 이제 인사에 대한 인사 과장님, 그다음에 현직에 계신 교장 선생님. 그래서 의견들을 좀 취합해서 이거를 이제 2년 계획 안에 담을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각자 위치에서 계획들을 할 수 있게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은 교육청도 되게 만족했어요.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차근차근 교육청 전체에 각 부서들이 인식하고 또 그 부서에 인식한 대로 움직이면 해소해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소하기 전에도 조금 더 안정되게 학교가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밀학급으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전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과밀 과대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지금 곳곳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학교에 어느 공간에 있든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머물 수 있게 그렇게 곳곳에 노력하고 있는 사항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아이라도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고 상실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움이 편안해지는 공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져야 할 가장 가까운 책임입니다.